좀 춥게 보여야지, 그지?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야. 자, 시작해볼까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네. 얘기가 주제가 됐나요? 오늘은 네.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세 사기요. 네. 요즘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있던데. 그렇죠. 제가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네.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에 상반되는 전세 사기가 요즘 또 기승을 부린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피해자가 엄청 많은 걸로 집계가 됐던데요. 그렇죠. 전세 사기. 그러면 이 네. 빌라하고 원룸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이 사기의 유형은 뭐 어떻게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네네. 그 과정에 어떤 사기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우리가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가 일어난다거나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자, 그러면 원룸의 경우에 어떻게 사기가 진행이 되는지 요 유형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룸은 일단 네. 시세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허점이 나오는데요. 보통 매매 가격보다 우리가 네. 전세하고 전세 보증금과 대출 부분이 매매 가격보다는 이제 낮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불분명한 부분을 통해서 세입자분들이 네. 그 대출하고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전세금을 더 비싸게 받아버리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네.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분이 어떻게 사기를 치나요? 월세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네. 전세를 유도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월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분은 오히려 또 다른 이제 돈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갭 투자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뭔가 사기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조서를 꾸밀 때 나는 갭 투자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죄라는 부분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형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투자를 한다고 하지 사기를 치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 그 죄가 성립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돈은 다 딴 데로 가 있고 네. 이 사람은 나 돈 없으니까 배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매 물건으로 다 나오게 되면 세입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아서 나오는. 그렇죠. 네. 그렇게 원룸에 이제 사기가 진행된다고 하고. 네. 그럼 빌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빌라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부분에서 거래가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건축주분들이 건물을 짓고 이제 판매하려고 분양을 합니다. 근데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전세로 전환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2억짜리 빌라인데 네. 전세를 2억 5천을 받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거래가 2억이 되는 빌라를 네. 전세를 2억 5천에 들어놓게 되면 네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거는 그 건축주분은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 네. 그러니까 그 건축주가 그렇게 전세를 다 들러놓으면서 네네. 나중에는 그 바지 사장을 세운다. 그렇죠. 자기는 이제 거기서 손을 떼고. 그렇죠. 그 세입자분들이 바지 사장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네, 돈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 모든 부분을 세입자분들이 떠안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컨설팅 회사라는 그런 이상한 네. 곳에서 이게 같이 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가끔은 중개소도 같이 끼고 한다는 얘기 네네. 들었는데 네. 물론 중개소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게 피해자가 20대 30대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뭔가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대 때 집을 네. 구할 때 잘 네. 모르잖아요. 예,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몇몇 분의 얘기만 듣거나 어떤 특정한 분의 얘기만 듣고 네. 그분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아하. 여러 군데 알아본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오히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네. 바로 계약을 한다거나 오히려 저한테 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믿고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데 아무래도 경험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경험 네. 부족이겠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 20대, 30대는 이렇게 발품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를 몇 군데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온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네. 하느냐? 네. 네이버. 그렇죠. 이런 사이트를 그대로 믿는다는 네. 거죠. 요즘 분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에 익숙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온 정보를 그대로 신뢰를 네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인터넷보다는 내 발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인중개사를 그곳에, 지역에 여러 군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컨설팅 업체에서는 공인중개사 쪽으로 물건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들어가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이게 또 신탁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네. 건물주가 이게 또 이상한 계약을 한다면서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네.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회사의 명의를 이렇게 맡기고 대출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신탁회사가 명의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계약을 신탁회사랑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명의를 맡기는 수탁자와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랑 해야 된다라는 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아,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건물인지 네네. 내가 들어갈 집이 그렇죠. 이거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일단. 그렇죠. 등기부만 확인을 해봐도 그걸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분들, 네. 문제가 네. 등기부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네. 잔금을 최종적으로 전세 들어갈 때 잔금을 내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확인 과정에 또 안 할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잔금 치르는 기간 사이에 그렇죠. 뭔가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잔금을 지급하는 날 소유자가 그대로인지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특약 같은 것도 도움이 좀 될까요? 계약할 때 특약 써놓는 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뭐 주인이 뭐 바뀐다거나, 네네. 뭐 혹은 뭔가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게 그렇게 될 때는 형사 책임을 묻는다.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네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친다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빌라를 이렇게 졌어요. 근데 이제 시세가, 집 한 개당, 빌라 한 개당 2억 정도 되는데, 2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주분께서, 컨설팅 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2억만 받아가면 되는 건물주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오더를 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전세자를 2억 5천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5천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그 5천 안에서 바지 사장 내세우고 자기네도 수수료 먹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건물주는 네. 바지 사장한테 다 넘겨주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년 후나 2년 후에 세입자들이나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째라. 네.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사도 못 가고
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즉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는 거니까 뭔가 안심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그럼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여러 중개소를 통해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세보다 전세는 어쨌든 싸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항상 전입 세대 열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정일자에 대한 열람을 하게 되면 그 세입자분들이 각각 보증금을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개소장님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도와주십니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그 집주인 말고는 뛸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집주인이 협조하에 그게 가능한 거고, 만약에 협조가 안 돼서 안 보여주겠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 계약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신뢰 있게 다 보여주고 우리 집은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오히려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볼 수 네네. 없을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확정일자 보여 현황. 그렇죠. 요게 이제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주는 건데, 네네. 이 주인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이 되기 전에는 그렇고, 네. 계약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다 끝났다, 세입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주인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아, 네네. 네. 내가 이제 여기 계약이 끝났으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어쨌든 안 된다.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세 사기는 정말 많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증금을 날리지 않고, 즉 전세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근데 요게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좀 띄워달라. 그리고 전체 확정일자 보여 현황을 좀 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걸 안 해준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전문가분께 옆에 계시니까 네. 네, 언제든지 상담 주시고요. 아니면 학원으로 또 찾아오셔도 되고,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정보를 네. 직접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옆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좀 내가 세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자문을 구하고. 네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이거 뭐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또 원장님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네. 지금 연말인데 그 모임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도 울산에 지금 몇 명이죠? 많이 나왔죠. 몇십 명 50 몇 네. 명인가요? 네. 확인해봐요. 아, 휴대폰 저기 있군요. 자, 50 몇 명이 나왔어요, 울산에만. 또 이게 뭐 신문 보니까 지금 뭐 좀 심각하던데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일단 중요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방역 패스 때문에 지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난리 났던데요. 네. 맘카페는 거의 뭐 난리 났고. 맞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지금 방역 패스 때문에 학원에 백신 맞으신 분들만 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가격이 그러네요. 큽니다. 자영업자분들, 뭐 소상공인 분들 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뭐 조금 있으면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믿어야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찬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